여러분 혹시 탈진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목표를 성취한 후 갑자기 상실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나 오래도록 염원하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겪는 증후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 탈진증후군이 찾아올까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간매표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에서 은퇴 이후의 삶과 현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신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책 제목 인생의 절반은 나답게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50대를 타겟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50대에게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가장 슬픈 인생은 죽기 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이다. 라는 구절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 구절의 울림 덕분인지 회사 상황 덕분인지 저는 50대 이상의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지만 건강 걱정도 하게 되고 은퇴 후 삶도 고민해보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도 오랜 시간 생각해봤습니다. 그 덕분에 이 책의 내용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우리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른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라는 물음은 나이를 떠나 누구나 가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절반은 나답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60세에서 65세 사이 정년을 맞이하지만 그 이후로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은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50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일찍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물론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 때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50년 동안 돈을 쫓으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50대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이 속절없이 변해가는 것만 같다. 직장에서는 정년퇴직, 인사발령 같은 변화가 찾아온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니 젊은 분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닥친다. 자녀가 성장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부모의 곁을 떠난다. 또한 내가 나이가 든 만큼 우리 부모님의 연세도 많아졌다. 게다가 본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혀 생각지도 않던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듯 50세 전후로 삶을 뒤흔드는 변화가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온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50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50세 정도가 되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갖는 습관을 가지는 게 활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0대의 취미. 예전에는 취미와 직업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요즘에는 그 경계가 희미해졌으며 미래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는 경우가 당연시 될 것이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내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게 된다면 남들에게 취미를 가르쳐주며 수입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에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다. 여기서 잠깐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50 중반에 악기를 취미로 시작한 분이 계시는데 5년 가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지금은 그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영향을 받아 저도 작년부터 같은 악기를 배우고 있고 5월 첫째 주에 같이 버스킹도 다녀왔습니다.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상황을 저는 현재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활 신조를 만들어라. 취미와 더불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중 하나로 생활 신조를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치 볼 사람도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마음이나 자세가 흐트러진 채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굳은 심지가 되는 신념이 있으면 행동에 망설임이 없어지고 더욱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종교를 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생활 신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생활 신조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다닙니다. 영상 제일 앞에서도 제 생활 신조를 말씀드렸는데 제 생활 신조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입니다. 휴대폰을 아무런 목적 없이 보려고 할 때 이 문구를 보게 되고 그러면은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책을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생활 신조를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인가? 인생 후반기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 중 하나는 설레는 일 늘리기이다. 설렘의 실을 늘려갈수록 활력 또한 늘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설렘을 늘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좋아하는 일, 즐거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개봉을 기다렸던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경험하든 그곳에서 좋은 점을 찾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산책을 할 때와 멋진 풍경을 사진 찍어야지 마음 먹고 산책할 때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이다. 호기심이 자신을 움직이는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다.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해보자. 그곳에 내 동심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즐거워질 것이다. 인생의 낙인 소일거리가 있는가?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사는 낙이 없어. 인생에 보람이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는 보람이란 무엇일까? 나는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이나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농사를 지어 돈을 벌기보단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식물은 저마다 재배 방법이 달라 재미도 있고 꾸준하게 강도 높지 않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한다. 건강 관리에도 이만한 것이 없다. 인생 후반에 보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경제 논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실마리가 있기도 한다. 기분 전환 스위치. 이 주제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행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지금 18개월 된 딸을 키우면서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내 기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는 것을 만들어 두고 기억해 두세요. 제 기분 전환 스위치는 커피 향입니다. 좋은 커피 향을 맡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유럽 여행에 온 것처럼 좋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커피 향이 나는 향수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나만의 기분 전환 스위치를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매일 기분 좋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분 좋은 날이 많아지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표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